호주 다녀왔습니다. 약 3주 동안 호주에 있었는데요. 호주 DSA, 그러니까 호주 직판협회 초청으로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얘기 잘하고 왔습니다. 가서 했던 얘기는 사실 우리 이 다이렉트 셀링 분야가 사실은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빅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이 특별한 전문 지식도 없고 또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하면은 그거는 빅 비즈니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큰 비즈니스인가 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6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긴 월마트라는 회사는 같은 유통인데도 500조가 넘어갑니다. 또 그 한참 후에 생긴 알리바바나 또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들 2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회사가 몇백 조씩 하고 있는데 같은 유통인데 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제일 큰 회사가 1년에 10조밖에 못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왜 또 이렇게 빅 비즈니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왜 먼저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통에게 형편없이 뒤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다른 유통 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별로 크지 못한 이유는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사주기도 하고 또 비싸게 팔더라도 팔리다 보니까 그냥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같은 유통 라인인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더 싼 곳에 찾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매출을 유지해 왔던 것이 정말 소비자들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일어난 매출이냐,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은 사는 순간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다음에 수당을 받아서 그거를 리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투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 이상을 벌 수도 있고 투자했던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죠. 그거를 사서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업계에 들어와서 돈을 벌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호주 직판협회에 임원 되시는 분들과 호주 직접 판매의 대표이사들,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만 한 200여 명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하는 식으로 사실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이 직접 판매가 다른 유통 라인에 비해 가지고 지금처럼 찌그러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른 유통하고 경쟁을 해서 할인 매장하고 가격으로 경쟁하고 백화점과는 품질로 경쟁을 해서 우리가 당당히 이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순간에 내가 지불한 돈보다도 받는 재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면은 소비자는 그 사는 순간에 이익을 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에요.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소비자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재화를 갖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거고, 기업은 내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화폐를 갖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매매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경영학 교과서에, 마케팅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별나게 조금 비싸더라도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인데 그것이 맹점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하게 경영들을 하고 안이하게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결국은 이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일부는 돈을 벌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결국은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산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도리어 소셜 리스크, 사회적 리스크가 돼서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터미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매입 비율이 40%가 훨씬 넘어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35% 수당을 주고도 우리는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이 워낙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다. 우리는 마케팅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약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 정도는 카드 수수료, 약 3% 정도가 지금 택배비입니다. 둘 합해서 약 6%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그러면 4% 가지고 모든 경영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 월급이 그 4% 중에 다 들어있고, 이런 행사 하면은 저희가 적자가 나겠어요? 이익이 나겠어요? 사실은 이런 비용들, 여러분들 원데이 세미나 할 때 돈 한 푼 안 내고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회사에서 다 지원해주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저희는 4% 이내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만하게 경영하는 회사들,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회원들이 돈을 버는 기회를 사기 위해 가지고 물건을 사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요, 마케팅 비용이 40%가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평균 25%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철저하게 줄여가지고 정말 고객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그래서 수당을 받기 전에도 물건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익을 보는, 그래서 칫솔을 샀더니 990원이야. 다른 데 가면 2,000원 줘야 되고, 약국에 가서 그런 기능성 칫솔 사려고 그러면 3,000원, 4,000원 줘야 되는데 우리는 990원에 사기 때문에 사는 순간 쓰는 순간에 바로 이익을 보는, 그래서 수당 받지 않아도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펼쳐나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지평은 한없이 넓어질 거다. 수백 조를 넘어서 수천 조의 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설파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호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다이렉트 셀링 시장은 이제부터 애터미 방식대로, 애터미가 하는 대로 하는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전부 다 도태가 되는, 그래서 애터미가 전 세계 직판 시장을 주도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터미 혼자 주도하는 것보다는 많은 다이렉트 셀링 회사들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정말 진심 어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도 호주에 가서 우리의 진실을 알리고 같이 좀 잘 되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호주에서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우리 직접 판매 회사들 모였을 때도 애터미가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개해 주겠다고, 애터미는 어떤 가격으로 팔고 있고, 그리고
애터미는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1인당 일어나는 매출이 얼마인지 우리 전산을 직접 연결시켜가지고 다 보여주겠다고. 매일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다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여기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경영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산의 매출 뜨는 거 보면은 이것이 진정 소비자들의 매출인지 아니면은 수당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기회를 사는 것인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제가 다 보여줬어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가 옳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직접 판매 시장이 저는 앞으로 대변혁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지금 대세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엄청난 적자를 내가면서 엄청난 할인 전쟁을 펼치면서 다른 회사들 다 죽이고 내가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가격도 좀 올리고 해가지고 이걸 보겠노라고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판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애터미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떻든 치킨 게임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한 업체만 살아남더라도 그 다음에는 아마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동안 적자 났던 거 리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애터미는 그때는 더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IMKorea.com이라는 쇼핑몰을 만들었다가 사실은 큰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주저앉았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데스밸리를 지나지 못하고 시체가 돼서 월세방에 갔습니다. 거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언젠가 다음 세대 비즈니스에 의해서 주저앉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은 그 약점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3년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리와 원칙에 의하면은 분명히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원칙대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영하는 회사가 전 세계 단 한 회사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할인 매장하고 가격 경쟁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냐고요. 또 품질 면에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은 그런 자부심을 혼자 자부심 갖는 것 말고,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면은 왜 그렇게 제품 설명을 많이 하냐고. 그 제품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왜 이 제품이 이만큼 비싼가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도 좀 팔리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990원짜리 칫솔을 팔 때 설명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칫솔 이거 990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서 쓰는 거예요. 치약 2,900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나쁜 거 안 들어있고 좋은 걸로 잘 만들었어요. 써보면 알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요 다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써보면은 가격 좋고 품질 만족을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그래서 92%의 사람이 단순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회사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소비자가 써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왜 쓰느냐? 싸고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은
광고비 대신에 수당이라는 걸 주겠다. 이론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쓸 때 싸고 좋아서 써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200만 원 카드를 긁으면은, 진입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당신이 돈을,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제품이 비싸더라도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에서요, 제품 비싸거나 품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그런 아이템은 애터미에서도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만 살아남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최대한 싸게 팔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 1%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템은 사지 마세요. 그런 아이템은 애터미에서 도태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체험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교과서대로 원리 원칙대로만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본 거고, 그래서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차세대, 다음 세대 비즈니스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애터미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AI 시대가 되고 정말 이 소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많은 일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수긍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노후를 대비하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여기 성공하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의 한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을 했던 겁니다.